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수 정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수령 시에 과연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 과세 표준이라 하면 부동산과 유체동산, 즉 금융재산이죠. 이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이 과세 표준을 삼고 있는데요.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율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30억 이하일 경우에는 40%, 30억 초과일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부담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각 금액별로 거기에서 세율에 곱한 금액에서 각 누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상속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이 금액이 다 상속세로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각 기준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괄 공제 5억을 일괄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기본 공제 금액은 2억인데 거기에 이제 인적 공제라고 해서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라든지 미성년자 곱하기 연수에 따라서 1,000만 원씩 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제 금액, 인적 공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 공제로 3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 금액 2억과 일괄 공제 3억 해서 총 5억이 통상적으로 공제 금액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 공제인데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분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최하 5억부터 최고 30억까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공제 금액이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재산이 모두 배우자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억까지는 최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즉 배우자분과 자녀분들이 같이 이제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10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금융재산 공제라고 있는데요. 금융재산 공제 금액이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예탁금, 출자금, 그리고 뭐 유가증권, 즉 주식이죠. 이런 유동성 자산들을 이제 금융재산이라 하는데 이 보험금, 사망보험금 또한 여기 금융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보험회사는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총 금액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를 해드리고요.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천만 원, 그 금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순금융재산에서 순금융재산이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채 금액을 뺀 순금융자산의 20% 최고 2억 원 한도까지 금융재산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상속세는 공제 기준 금액을 제하고 과세 표준 금액을 산정을 한 다음에 표준 금액에 맞게 구간에 맞게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를 이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재산인 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에 포함이 되면서 그 표준 금액 구간을 올라가게 돼버리면 그만큼 상속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도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기로에 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어서 이 사망보험금을 과세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종신보험주로 가입을 하실 때 제일 많이 가입을 하는 형태가 첫 번째 형태인데요. 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 그리고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체도 아버지가 이게 납부를 하시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전액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계약자가 어머니,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버지,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입자가 실제로 어머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납입을 하시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세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세 번째,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자를 지정을 해 놓으면 내가 그러면은 내가 계약자고 내가 수익자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험료 납입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또한 상속세가 과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 보험 수익자가 어머니 똑같죠. 네. 근데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어머니일 경우에만 과세가 되질 않습니다. 즉, 실제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만 일치해서 그 과세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 납입자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 점은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과세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계약자가 어머니, 피보험자가 아버지,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고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어머니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망보험금이 7억 원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속인이 배우자 분과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보통 법정 상속인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계 비속이 1순위가 되고 배우자는 그 1순위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분과 자녀 2명 이렇게 상속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비율을 보면 배우자분은 1.5의 비율, 자녀는 각각 1의 비율로 상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총 7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배분을 하면 배우자분은 3억, 자녀분들은 각각 2억씩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납입자는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상속받은 3억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자녀분들이 상속받은 각각 2억, 2억, 총 4억은 어머니가 실제로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총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내가 자녀분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물려줄 이제 부동산이 있거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이 상속재산 일원으로서 그 현금 자산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그 상속을 시켜줄 때 이 6개월 내에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급하게 급매로 이제 매물을 내놓아서 헐값에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을 그 상속세의 일환으로 준비를 해주심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서 이 종신보험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종신보험을 선택을 하실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꼭 그 수익자와 내가 납입하는 불입자가 일치를 시켜서 꼭 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솔직히 상속세 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속세 어떻게 보면 무시 못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또 하나의 그 재테크 수단으로서 종신보험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네, 부동산도 지키고 네, 유동 자산도 지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다라고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